합리적 구매 방법을 찾아라.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안녕? 나는 용빵이라고 해. 앞으로 나는 너희에게 소비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해. 오늘은 구매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며칠 전 나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해 줄 테니 따라와. 나는 며칠 전 운동화가 너무 낡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새로운 운동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우리는 필요한 욕구가 생길 때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돼. 이렇게 나의 운동화가 낡아서 새로운 운동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구매의사 결정 과정 중 문제인식 단계에 속해.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를 결정했다면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인 정보 탐색 단계로 넘어가자. 이때는 정보 탐색을 통해 상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충분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고 구입을 한다면 후투더 회. 이러한 소비자 정보는 어디서 그 정보를 얻었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어. 개인적 원천, 상업적 원천, 중립적 원천이 있는데 다음 장의 그림을 보며 설명해 줄게. 따라와. 개인적 원천은 소비자에게서 얻는 정보를 말해. 가족과 친구의 조언, SNS에서 실제 사용한 후기, 자신의 경험 등이 개인적 원천의 정보들에 해당하지. 이 정보들은 소비자가 직접 경험한 정보이므로 신뢰할 수 있고 비교적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정보니까 전문성은 부족해. 그렇다면 상업적 원천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야. 광고, 판매원의 설명, 사용 설명서 등이 있어. 이 정보들은 판매를 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니까 정보 자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아. 그런데 과장된 정보나 허위 정보가 많아서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부족해. 중립적 원천은 정부,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제공하는 정보야. 표준 규격, 상품 시험 결과 등이 있어. 이 정보는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하지만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볼 거야. 가격, 품질, 상표, 디자인, 색상 등 평가 기준에 따라 비교하고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는 거야. 이 단계를 대안평가 단계라고 해. 다양한 원천에서 찾은 소비자 정보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보았어. 난 각 기준에서 10점 만점 중 몇 점인지 생각해보고 점수를 결정했어. 예를 들어 가격의 기준에서 가장 저렴한 나아키는 10점, 그 다음 아도다스는 8점, 누발은 7점을 주었어. 그런데 이렇게 매긴 점수를 단순히 더해서 총 점수를 구하면 내가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아. 그래서 보완적 방법으로 대안평가를 해볼 거야. 그럼 각 기준마다 중요도를 결정해야 해. 내가 평소에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이제 보완적 방법으로 각 품목의 최종 점수를 계산해 볼 거야. 중요도가 높은 순위에 높은 수를 곱하여 최종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중요도가 가장 높은 착화감에 곱하기 5, 그 다음으로 높은 순위인 디자인에 곱하기 4, 마지막 가격에 곱하기 3을 해보자. 예를 들면 아도다스 점수는 10점에다가 곱하기 5, 8점에다가 곱하기 4, 8점에다가 곱하기 3, 합해서 106점이 나오겠네. 세 가지 대안을 평가 기준에 따라 계산해 보니 아도다스 106점, 나아키 99점, 누발 92점으로 아도다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 그러면 아도다스를 구입하러 가볼까? 구매 단계에서는 구매 장소를 결정해야 해. 다양한 구매 장소가 있지만 오늘은 5가지 구매 장소의 장단점을 설명해 줄게. 대형 할인 매장은 많은 종류의 상품이 팔고 가격이 저렴해. 백화점은 시설과 서비스가 굉장히 좋지. 그러나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야.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니 어느 시간이든 이용 가능해. 그러나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야.
재래시장은 흥정이나 덤문화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하지만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상품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인터넷 쇼핑몰은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데 실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그렇다면 이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구매를 하면 돼. 마지막으로 구매 후 평가를 해보자. 구매한 뒤 상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해보고 마음에 들면 재구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리 교환 환불을 요구하면 돼.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필요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 그러나 항상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어. 그래서 주어진 자원 안에서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해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가 필요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선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따라 구매하면 돼. 오늘 내가 알려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학습했다면 선생님이 주시는 문제를 풀어봐. 구매 지불 방법. 현금. 구매 즉시 돈을 지불하는 방법. 신용카드. 구매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돈을 지불하는 방법. 체크카드. 은행 예금의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방법. 선불카드. 금액을 미리 충전하여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방법. 간편 결제 서비스. 휴대전화에 카드 정보를 저장해 두고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 결제하는 방법. 용빵이가 선택한 지불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터넷 쇼핑몰인 스타일난다에서 옷을 구입했어. 네이바라는 플랫폼에 미리 카드를 등록하고 네이바 페이로 옷을 구입했어. 간단한 인증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결제가 되니 너무 편해. 정답은 10초 뒤에.